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 어제 읽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역이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책이 진짜 글씨가 큰 게 많아요. 행복은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과 말 혹은 행위를 절제할 때 등장한다. 신은 어디도 아닌 섬세한 침묵의 목소리에 있었다. 신은 어디도 아닌 섬세한 침묵의 소리에 있었다. 이 상태를 수련하는 자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형용 모순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형용 모순. 이 상태를 수련한 자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형용 모순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은 거물이지 않고 인간의 심연에 존재한다. 만일 나를 과거의 나로 구태의 의연한 나로 되돌리려는 전염병과 같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은 나를 깊이 바라보는 관찰의 시간인 동시에 나를 소멸시키는 수련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40일간 자기 스스로를 검역할 의지가 있는가? 신중은 용기보다 훌륭합니다. 신중은 용기보다 훌륭합니다. 아침이면 수면 상태에 들어갔던 나의 의식이 다시 돌아옵니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됩니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됩니다. 요즘처럼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그것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방치하면 소울과 게으름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깊은 시리의 늪으로 데려갑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대개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산, 강, 그리고 숲은 태고적부터 이곳에 있었고 나는 그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려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다시 관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연은 나에게 매일의 소중함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은 사랑을 제식시키고 내가 흠모하는 과학은 시를 분석해 재미없게 만들며 내가 뽐내는 생각은 감정과 감성을 억누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골 생활은 내가 어릴 적 지녔던 자연에 대한 순박한 환상이 시리는 절망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발견해 가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연은 이른 아침의 최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은 하루라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며 어제의 잠으로부터 나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닌 이른 아침은 보람된 하루를 결심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 흘러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아침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나고 소수의 인간들은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루를 영적인 시를 쓰기 위해 사용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하찮아 보이는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신중은 나에게 삶의 핵심을 정면으로 질문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이라는 영어 단어 deliberate,
는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니 liberate 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중만이 내게 쌓여있는 그 허영과 허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고 내가 원하는 자유의 여신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신중은 행복한 삶의 열쇠이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도전을 용감하게 응전하도록 독려합니다.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삶은 나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나는 오늘 활기차게 나의 회의에 오를 것인가? 그때 나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 인간의 상상과 실현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건넬 수 있는 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응시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복두두어 이루어야 할 일생의 과업이다. 그 과업은 자신의 생김새와 DNA처럼 자신만의 개성을 담보한 일이어야 합니다. 간절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선물합니다. 인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그 몰입은 또 다른 커다란 몰입으로 이어져 타인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개성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독보적인 개성을 천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재성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만인의 보편적인 영혼이며 Now connected to Chromebook_C1 changes. 죄송해요. 우리는 독보적인 개성을 천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재성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만인의 보편적인 영혼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괜시리 이끌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천재성을 일깨워서 그들 자신도 그런 여정을 떠나도록 감동적으로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란 남들과의 관계에서 떳떳한 사람이며 온전이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런 자신이 흠모만 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최선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다. 나의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최선으로 선택해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다. 하루는 흠모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새로운 습관의 취득으로 과거의 나로 주저앉히는 게으름과 욕심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하루는 흠모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이란 새로운 습관의 취득으로 과거의 나를 주저앉히는 게으름과 욕심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루는 흠모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새로운 습관의 취득으로 과거의 나로 주저앉히는 게으름과 욕심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본질이라는 허상보다는 자의식을 통해 지금 자신이 만들려고 시도하는 가치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본질은 내 존재가 구축할 변화무쌍한 조형물이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존재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 지위, 덕의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해야 할 과업입니다. 나는 내가 처한 환경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한 자유의 정직한 거울일 뿐입니다. 내 두 손의 쥐인 자유라는 정과 망치를 발휘해 자신에게도 생경하고 감동적인 나를 조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의 나라는 환영이나 타인이 부르는 나로 전락하는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자유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조각한다.
존재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 그것을 근접하는 시도입니다. 생성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존재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지칭하지만 생성은 미래에 자신을 전제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의식 있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건방집니다. 그러나 난 학자가 된다 라는 말에는 학자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추구하기 위한 겸손과 희망, 열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엄격한 삶. 둘째, 자발적인 공부. 셋째, 자신이 정한 신에 대한 헌신. 수련자가 매일 반복해야 할 긍정적이며 역동적인 가치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수련자는 온전한 자신과 조화하는 삼매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삼매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조각할 수 있다. 힌두교의 죄는 개인의 심연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을 발견하고 발휘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무지입니다.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신적인 요소들로 차근차근 대체합니다. 생성은 자기 실현을 위한 과정이며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는 과정이 곧 삼매경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획득하는 부와 지위를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요가 수련자는 누구나 노력을 통해 생성이 가능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자기 자신과 경쟁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내적 성장이 사회가 부여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지위, 부, 인기보다 중요합니다. 요가 훈련의 목적은 자신을 심오한 내면에 몰입하는 삼매경을 생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외부에 흘려 마음속에 생기는 번뇌들을 역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 내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인격 도야이며 인격 생성입니다. 그 자신이 삼매경으로 진입하려 노력하지만 자연히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잡념들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생성을 위해 구별하여 정진하고 있는 것.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한다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미적 인간의 목표는 탐미를 통한 자기 쾌락입니다. 미적 인간의 목표는 탐미를 위한 자기 쾌락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쾌락과 만족, 그리고 그 만족 속에 안주하고 싶은 탐닉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미적 인간은 자신을 탐닉하게 해줄 새로운 대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배회하는 촉새입니다. 삶의 전환은 일시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들이 자신의 본성과 떨어질 수 없는 거룩한 습관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인간이 탐미적이며 정신적인 쾌락과 보람으로부터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가 희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헌신할 만큼 거룩한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창조하려는 용기입니다. 희생은 나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을 장악하고 인도합니다. 순간을 사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개인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되어야만 할 그 인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할 만한 일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제가 복종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가십시오. 그것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를 가려내는 지혜이며 그것만이 자신의 소유로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탐하는 욕심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라 해도 가난뱅이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그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가? 저는 종종 제 자신을 그립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한마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일한 부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단순히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정신적이며 영적인 자와 일치시키지 못하면 나는 실에서 떨어져 나가 이리저리 나부기는 영과 같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충동과 욕망의 노예 이상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를 발견하고 그 임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정교한 노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가만히 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의 특징인 성실, 진실, 단수, 믿음, 순수, 그리고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자족하는 숭고한 자기 문화입니다. 야산의 정상에 올라 경사만에 서서 침묵한 채 자족하는 나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두들 자기 모습 그대로의 품위를 지키며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지도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까? 하루라는 인생을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정수를 찾아 그것을 살고 싶습니다. 정신과 영혼을 수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짐승으로 죽는 직무유기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격의 완성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또 무엇과 부딪힐까? 내 머릿속 어떤 생각들과 만나 어떻게 반응할까? 신은 하루를 창조하며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나에게 던져줍니다. 나는 오늘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싶다. 그런 일들을 미리 상상하고 그 대처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다. 오늘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괜찮은 하루였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현상을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고 틀리다라고 쉽게 정의해버립니다. 다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를 떠나려는 그 무와 그 대상을 안으로 진입하려는 용기, 그것을 이해하려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마침내 대상의 존재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름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는 몸부림이 배움이며 그 나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는 빅뱅을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는 우주의 미화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뎠는가? 나는 내 주위를 물과 소금으로 정결하게 청소했는가? 나는 오늘이라는 불완전을 수용해서 나를 위한 최선으로 승화할 것인가? 자신을 아는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날 것인가? 나는 오늘 하루 사소한 일, 남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나 스스로도 창피하게 여기는 쾌락을 쫓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전선에 투입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밤을 상기하며 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나를 돌아보는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묵상은 이전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미개척의 영역으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입장은 감각과 감정이 쉽게 휩싸이며 육체로부터의 이탈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는 단순히 미묘한 생각을 떠오르고 파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명령에 따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삶, 자립하는 삶, 타인에게 관대한 삶,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 자연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철학은 인생의 문제를 이론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왕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심오한 생각을 씩씩하게 말하고 자신의 삶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심오한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이전까지 들어본 적 없는 미개척의 영역, 즉 이전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진입은 쉽게 감각과 감정에 휩싸이는 육체로부터의 이탈을 시작합니다.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비극에 웃을 수 있다. 맞아요. 외국어로 된 책을 매일 지속적으로 읽으면 어느 순간 그 글뿐만 아니라 그 글을 쓴 저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순간을 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영어로 기록한 엄청난 세계로 진입해 그들이 남긴 인류 최선의 생각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인생이라고 불리지 못할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결정하는 하루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며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문법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내일의 자신을 기대하며 오늘의 연습하는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안주하는가? 모험하는가? 나는 지금 미래의 나를 연습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를 답습하고 있는가? 숭고함이란 당신의 이전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숭고함이란 당신의 이전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자신감. 시골에 살면서 누리는 기쁨 중 하나는 봄에 오는 신비한 광경을 감상하는 일입니다. 아침 산책길 내내 참매가 나를 따라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이내 날아가 버렸습니다. 새는 나와의 1대1 만남을 원했는데 나는 그만 기계를 들고 설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변모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을 가만히 회고한 뒤 그런 삶에 대한 나의 감정 반응을 살피면 됩니다. 어떤 임무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보람찹니다. 그런 임무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 일은 언제나 도전적이며 어렵습니다. 그 임무는 자신도 아직 확인한 적 없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일이며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루 종일 몰입할 수 있는 매력입니다. 자신이 지닌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일에 몰입하지 않는 한 인간은 불행합니다. 자신이 지닌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만일 그가 자신 실현의 인물을 찾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저 그런 일을 수년간 지루하게 반복한다면 그는 자기 파괴적이며 언제나 변명을 일삼는 인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자기 실현은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도전적인 일을 지속하는 인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자는 자신도 잘 모르는 외국 철학자인 난해한 이론을 소개하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심오한 생각을 삶을 통해 실험하고 그 성공과 실패를 주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는 침묵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면모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 순간 생각을 자신의 시면에 뿌리고 그날의 완수해야 할 혹은 완수를 시도해야 할 목표를 상정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수할 때 따라오는 포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추구가 선사할 자기 변모입니다. 자기 변모는 자신이 위험한 지대에서도 잘 견디며 개선된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두려워하는 타부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불시간에 죽습니다. 길다고만 여겼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죽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정신을 가다듬어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가? 천재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이치란 나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나다운 삶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 진실한 삶이란 영적인 자아의 적극적인 실현입니다. 자신의 잠재성을 발휘하는 지고의 삶은 언제나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저를 재판할 저만의 법과 저만의 법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법정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지고에 자신을 추구하고 그것을 매일 실현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칭찬이나 야유는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예, 지위, 인정, 명성은 자기 발견이나 지고 수련에 비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치유이며 어제보다 나은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성장이며 내가 열망하는 나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에서 사랑한다는 상태 동사입니다. 내가 너라는 경계를 허물고 강제로 진입해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사랑한다는 동사는 나는 너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끼고 너가 원하는 것을 미리 살펴 그것을 마련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변화하다는 상태 동사입니다. 인간은 매일 조금씩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싶은 대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연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 변화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곧 혁신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변화의 대상으로 심판지 않고 방치하거나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불행이 발생합니다. 나를 부패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연마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산을 떤다면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발적 수고 없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은 코치의 조언을 참고해서 신발을 동여매고 매일 스스로 달려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없다면 코치의 훌륭한 충고는 스쳐가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자발적이며 의도된 연습만이 변화로 이어지는 척경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나는 타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도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변화다. 나의 변화를 보고 상대방도 그 기운으로부터 서서히 변화합니다. 남편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새 사람이 되어야 자식이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진화합니다. 변화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로 하나씩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초대이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하는 섬세한 연습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간은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하루가 일생이고 일생이 하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오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미래를 기억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여기를 소홀히 여깁니다. 나를 장악하는 일종의 감시자다. 내가 흠모하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나에게 조언하는 엄격한 마음의 스승입니다. 자신의 심연을 의시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라면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은 항상 너는 너다. You are who you are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자신을 응시해야 하며 자신다운 자신이 최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스승은 또한 너는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촉구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현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나는 오늘 미래의 나를 살 것입니다. 지금 미래의 나를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누구의 열광이나 갈채가 아니라 자신이 응시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때 마음속으로 솟아오르는 만족감입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에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외줄 살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